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재 97조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시기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자, 의병운동 딱 하면 세 개가 생각이 나야 돼. 을미의병, 그 다음에 을사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 그 다음에 1906년 요 사이를, 이거는 을사년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병오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병오년. 이걸 병오의병이라고도 해. 그래서 병오의병이라는 용어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을사, 병오, 정미. 그 다음에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적으로 의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일단 내용적으로 제일 잘 물어보는 거는 4개야. 을미냐, 을사냐, 정미냐, 서울진공작전이냐. 그 사이에 이제 병어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거의 연장성산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자꾸 벌써 의병운동이라고 했고 사요즘이 딱 나왔다. 그럼 빨리 거기서 뭐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힌트를 빨리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나오잖아. 우리의 국모를 왜 원수를 생각하며. 국모의 원수는 무슨 얘기일까?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또 나왔지, 머리를 깎으시는. 자, 그래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에 대한 반발, 단발령 등 을미기역에 대한 반발. 그럼 을미의병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을미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 등의 반발에서 봉기했다. 2번 평민의병장이 의병운동을 주도했다. 틀렸죠? 평민, 이때는 다 유생의병장이었고 평민의병장이 처음 출연한 때는 을사의병이다. 대표적 의병장으로 유인석은 제천, 충주, 단양 등지에서 활약했다. 그래서 을미의병장은 여러 사람 있지만 유인석 정도는 알아두시라고 했죠. 유인석, 충주, 제천, 단양 등지에서. 그다음에 이때는 양반의병장 민종식, 그 다음에 최익형과 임병찬, 그리고 최초로 평민의병장 신돌석. 그래서 요 4사람 정도. 정미의병장은 뭐 이인영과 허위 등등등등등. 그리고 이 을사의병장들도 계속 활약을 할 수는 있어. 자, 그다음에 아간파천은 고종의 해상공고로 대부분 해석하다. 맞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 자, 다음 활동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농민 무장단체인 활빈당이 대한사민 논소를 발표하고 활동했다. 활빈당이란 단체. 유인석, 충주, 제천, 단양, 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 그 다음에 디귿, 처음으로 평민의병장 출신 신돌석이 울진, 영해, 평해, 영해 등지에서, 이게 경상도와 강원도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동해안. 그러면 이거는 을사의병이지. 을사의병. 그 다음에 원주, 진위대, 강화, 분견대의 군인들이 의병합니다. 이게 뭐 생각이 나야 돼? 군대 해산이 생각나야 돼. 그래서 정미 질주약 이후에 군대 해산이 이루어지고, 그 군대 해산된 이후에 해산된 군인이 가담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군인들이 바로 뭐다? 원주, 진위대하고 강화, 분견대. 그 다음에 13도 창의군이 조직되어 서울진공작전. 이거는 1908년. 그래서 결국은 을미, 을사, 정미, 서울진공 나왔는데 활빈당이 과연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자, 활빈당은 1900년대 전반, 을사 조약 체결 전까지 활동했던 농민단체야. 1900년대 전반, 을사 의병 조약 전까지, 대한사민논설. 그래서 결국은 을미하고 을사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을미의병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니까 니은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기역으로 가야 돼. 니은 기역. 그러면 3번이 답이네요. 니은 기역, 그 다음에 디귿, 을사, 리을, 정미, 미음, 서울 진공작전. 그다음에 3번. 다음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한 저항을 반영한 글이다.
같은 시기에 일제의 국권 침탈에 저항해서 전개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슬프다. 국치와 민욕이 이에 이르렀으니 우리 인민은 장차 생존 경쟁 속에서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 무릇 삶을 요하는 자는 반드시 죽고 죽음을 기하는 자는 반드시 삶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찌 모르는가. 영환은 다만 한 번 죽은 영환이 나왔는데 영환 누가 생각나야 돼? 민영환.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상 읽으시고 민영환의 유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민영환이 뭐에 반발해서 순국하신 분이다? 을사늑약에 반발해서 민영환, 그렇지? 그 전에 2차 영일동맹 이한흥, 을사 민영환, 헤이그 특사 사건 이준, 군대해산 박승환. 따라서 박승환이 자결한다는 내용이 나오면 이거는 정미의병을 물어보겠죠. 그 다음에 황현. 그래서 민영환을 줬단 말이야. 그럼 을사의병을 물어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을사의병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면 민종식 나왔다. 홍주성 점령. 2번 경기도 양주에 집결한 의병 부대들은 13도 창의군. 이거는 서울 진공 작전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을사의병은 이때고. 아닌 것 같은데. 정미의병 이후인데 이거는. 최익현 나왔다. 최익현과 임병찬. 그래서 민종식, 홍주성 점령, 최익현과 임병찬, 순창, 태인 등지에서 근데 관군이 오니까 동족끼리는 싸울 수 없다. 자진해산, 대마도로 끌려가서 순국. 그래서 대마도에 2분의 순국비가 있다. 최익현. 청민추 의병 친도석이 출연했다. 자, 그래서 틀리는 것은 2번이다.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의병 활동으로 틀린 거 그러면 시위대 참령 2. 내가 몇 해 동안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해산을 당하고 말았으니 그만 읽어야지 뭐. 군대 해산이란 얘기겠지. 그러면 정미의병을 물어봐야죠. 의병운동이 그 규모나 성격 면에서 의병 전쟁으로 발전했다. 해산 군인의 가담으로 의병의 사기와 전투력이 상승했다.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에 출연해서 활동했다. 이게 답이다. 이거는 을사의병이다. 처음은 이때다. 물론 이때도 평민의병장이 더 많아져. 그러나 처음이라고 했으니까 을사의병인 거죠. 의병부대 상호 간에 연합정선이 형성되게 되다. 그래서 서울인공작전이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적합하지 않다.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항일 의병운동과 관련된 글이다. 이 의병활동과 관련된 틀린 거. 선봉장은 미리 군비를 신속히 정돈하고 철통 같은 출동태세를 갖추었다. 곧 전군의 진군 명령을 전달해 동대문까지 나갔다. 동대문까지 진출했다. 그거 기억이 나야 돼.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했다. 선발대가. 선두에 서서 300력을 인솔하고 동대문 30리 밖에서 나왔잖아. 동대문 30리. 전군이 모이길 기다렸다. 일시에 서울 공격하고 도로를 했는데 전군이 채 모이기도 전에 일본군의 습격을 받았다. 여러 시간 동안 격리를 싸웠지만 후원군이 오자나 할 수 없이 퇴학하고 말았다.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다. 1908년에 이인영과 허위가 주도한 서울 진공작전을 말합니다. 이때 연합부대가 13도 장의군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집결했습니다. 경기도 양주. 그래서 13도 창의군 연합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총대장 이인영, 군사장 허위. 작전 도중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해서 귀향하였습니다. 그래서 허위를 중심으로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 13도를 대표하는 의병장에는 평민 의병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틀린 거. 정미의병장이 이인영과 허위가 주도하여 서울로 진격하여 일본을 축출하고자 했다. 맞지? 유생과 평민의병장이 연합해요. 틀렸다고요. 평민의병장은 없다고. 여기는 다 유생의병장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13도 창의을 일성했다. 서울의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보내 의병을 국제법상 교존단체로 인정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문장 잘 나온다 그랬죠. 각국 영사관에 통문을 발송했다. 국제법상 교종단체로 인정해달라. 작전 도중 총대장 이인영 부친상을 당해서 귀향하기도 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죠.
그다음에 6번 가나다 각 시기에 발생한 사실이 맞게 설명한 거 그러면 을사늑약, 정미칠조약, 경술국치. 그러면 결국은 을사병호의병, 을사 내지는 병호의병과 정미의병 서울진공작전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그것만 물어본 건 아닌가 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이 아니라 전명훈이다. 전명훈. 1908년에 전명훈이라고 써서요. 명훈 장인환 의거, 장인환 의거, 스티븐스 사살. 1908년에 전명훈 장인환 의거.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1908년이니까. 그다음에 의병부들이 각국 영사관의 의병을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통문을 발송했다. 이거는 서울진공작전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지. 그렇다면 이것도 나에 들어가야지. 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만주 하얼빈에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수했다. 이거 1909년이지. 그러면 1909년에 들어갈 수 있지. 기후각서도 들어갈 수 있고 같은 해 1909년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1909년에 기후각서, 그다음에 안중근 의거,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사살, 그다음에 이재명 의거, 을사오족의 한 사람인 이완영 척살 시도, 그다음에 일본과 청이 간도협약, 이것도 다 1909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요 경술국지하고 요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1908년에 서울진공작전, 전명훈 장인환 의거, 그 다음에 또 뭐 있다고 그랬지?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그 다음에 사립학교령, 민족교육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 이거는 1908년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1907년에 들어가는 일이 뭐라고 그랬지? 헤이그 득사사건, 고종강제퇴위, 정미칠조약, 군대해산, 그 다음에 신문지법과 보안법, 간도, 파출소, 출장소 설치, 뭐 그 정도까지도 하는.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답이죠. 뭐 다. 이재명이 을사오직 한 사람 이완용에게 자상을 입혔다. 이거는 1909년이야. 이재명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다에 들어가면 안 되고 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 그 다음에 7번. 일본의 국권 침탈 과정에서 순국하신 분들이다. 원인과 순국 인물이 바르게 연결된 거. 2차 영일동맹 을사늑약보다 저이겠지. 독가이포 1차와 2차 사이 독가이포 독도 불법 점령 가스라테프트 2차 영일동맹 포츠모스 1차 영일동맹 이하능 을사늑약의 반발 민영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순국 이준 군대해산 박승환 강제 합병 황현 이하능 민영환 이준 박승환 황현 3번이 답이네. 8번 일제저항의 의거를 일으킨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만약 일본이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는다면 한국인, 청국인들은 일본의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백인의 앞자기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기 때문에 동양평화를 위한 일본과의 의로운 싸움을 하얼빈에서 개시하고 리순왕국을 담판하는 자리로 정하였다. 동양평화 하얼빈 누굴까? 안중근 이거 말하는 거야. 안중근. 그래서 이 사람은 안중근을 말한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제시했다. 근데 사실 동양평화론은 일본이 주장하는 이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과 그다음에 안중근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은 다른 거야.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평화론은 일본 애들은 이때 서양과 동양으로 이분법으로 생각해서 서양 애들이 지금 동양을 침공하고 있으니까 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동양 사회가 똘똘 뭉쳐야 된다. 그 중에서도 어떻게 중국, 한국, 일본, 한중일 3국이 동맹을 맺어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일본이 맹주가 되는 이렇게 그러니까 주도권을 장악하는 그러니까 대등하게 묶지 말고 일본이 맹주가 돼서 세 나라가 똘똘 뭉쳐야 동양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일본의 의도야. 그래서 그걸 핑계로 해서 중국과 대한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져 있던 이야기지. 그래서 안중근은 그거를 비판하는 거지.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되는 것은 맞긴 맞다. 그런데 한중일 세 나라가 어떻게 대등한 상태에서 동맹을 해야 진정한 동양 평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을 주장했습니다. 만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인물에 대해서 1909년 만주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건청 사살했다. 맞지? 한국 일본 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연합을 유지해 서양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동양 평화를 주장했다. 맞지? 이거 전에는 의병운동에 가담하여 의병 활동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을사늑약 이후에는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 이거 평양의 대성학교를 설립하면 안창호죠. 신민회라는 단체가 생겨나야 되고, 평양의 대성학교 안창호, 정주의 오산학교 이승훈. 그래서 안중근과는 관련이 없다. 대성학교 설립한 사람은 안창호. 그래서 4번이 답이죠. 뭐. 그 다음에 9번. 다음 사상의 영향을 받아 전개된 항일 구구운동의 성격에 대해 설명을 드린 것은 사회진화론은 그만 읽어야 돼.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전개된 운동이란 애국 계몽운동을 말한다. 근데 이제 내용적으로 봐야 되니까 한번 읽자고. 사회진화론은 영국의 생물학자 다윈이 발표한 생존경쟁, 적자 생존에 관한 진화론을 스펜서가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성립시킨 이론으로 1880년대 초부터 일본을 다녀온 6.1준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사회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일부 지식인들은 생존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 양성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애국 계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본 거나 다름없어. 1번. 주로 교육, 언론, 종교 등 문화운동과 경제적 실력 양성을 전개했다. 맞죠? 선실력 양성 후 독립이라는 입장. 맞지? 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일제와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계를 보이게 됐다. 맞지? 무장투쟁과 연합해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당시에 크게 항일 구국운동으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전개된 거지. 하나는 무장투쟁운동, 무장투쟁. 하나는 실력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의병운동이고, 하나는 그 다음에 이거는 애국계몽운동이자 그냥 실력 양성운동이라고도 해. 애국계몽운동. 그런데 이 애국계몽운동, 그래서 주로 의병운동은 위정특사사 갖고 있는 유생과 농민들이 주도한 거고, 요거는 주로 개화 사상을 갖고 있는 신지식인들과 일부 유생들이 주도한 운동이고, 얘네들은 무력으로 당장 일본을 몰아내자는 입장이고, 얘네들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을 계몽시켜서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의 실력을 키워야만 독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의병운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다고. 그래서 결국은 연합해서 이러면 안 돼. 연합해서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한 애들은 의병운동을 무한도전,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라고 하셔야 돼. 자, 그래서 몇 번은 틀렸다. 4번은 틀렸다. 1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강령에서 왕실이나 정부라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고 국민은 법률에 규정된 권리를 자유롭게 누려한다고 하였으며 의회 제도를 중심으로 입헌 정치의 수립을 목표로 활동했다. 자, 이거 무슨 단체일까? 이거 1900년대 활약한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제일 잘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완회부터 해가지고 보완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대한협회, 신민회 이런 단체를 정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건 대한자강회에 대한 헌정연구에 대한 설명이야. 입헌정치체제 연구했다. 입헌정치, 헌정연구회. 일본의 항무지 계약관 요구 반대응을 전개해서 이걸 철회시켰다. 1904년에 보완회. 국민의 정치의식 고취와 독립정신 고취를 목적으로 조직되었고, 을사조약 체결 반대운동. 맞지? 을사조약 체결 반대운동, 헌정연구회, 고종강제퇴위, 정미칠조약 반대운동,
대한자강회 그거 반드시 기억하라 했지. 일제 고종 강제퇴위 반대운동과 정미 7조약 반대운동 대한자강회 3번. 4번 해외 기지건설운동 이거는 신민의 제일 중요한 단체. 11번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 틀린 거. 무릇 우리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해에 있을 때에 자강 그리고 읽어. 대한자강의 강령이다. 이거 대한자강의 틀린 거. 윤여정, 장지현 등이 중심이 되어 헌정연구회를 계승하여 조직. 교육운동과 산업진흥을 통한 국권회복운동 전개. 을사능약 체결 반대운동. 요거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을사능약 체결 반대운동은 헌정연구회라고. 대한자강에는 고종강제퇴위 반대, 정미 7조약 반대운동으로 가셔야 된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지회를 설치하고 월벌을 가령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12번 다음과 같은 활동 목표를 세우고 활동한 애국개몽운동 단체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국민에게 민족의식과 독립사상을 고취할 할 것. 동지를 찾아 단합하여 민족운동의 역량을 축적할 것. 교육기관을 각지에 설치하여 청소년 교육을 진흥할 것. 각종 상공업 기관을 만들어 단체의 재정과 국민의 부력 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것. 신민회다. 이거 신민회. 신민회. 대한매일신보가 기간지 역할을 했다. 맞죠? 대한매일신보 기간지. 신민회. 양기탁이 운영한 신문.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건립해서 민족교육운동 전개했다. 맞죠? 신민회 회원. 안창호하고 이승훈. 이펀군주제 확립. 틀렸다고. 이펀군주제가 아니라 신민회가 최초로 이펀공화제라고 해야 돼. 이펀공화제. 3번 틀렸다. 상공업체 운영을 통한 국민의 부력 증진을 했다. 그래서 신민회 회원 중에 평양의 자기회사 이런 나오죠. 평양의 자기회사 운영했다. 그 다음에 교육과 문화사업 해가지고 대성학교, 오선학교, 태극서관 이렇게.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한 국민개몽, 민족의식 고취, 대한매일신보 등 이런 거.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독립전쟁론에 의거해서 해외 기지건설운동, 서간도의 삼원보, 신흥학교, 경학사, 신민회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되지.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3번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이 단체의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연합하여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 깊은 뜻은 열국보호하에 공화정체의 독립국으로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함. 유신케 하며가 특징이거든. 새롭게 한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게 바로 신사상, 신제도, 뭐 신정신 이런 거. 그 신민회라는 뜻이야. 신민회가 무슨 뜻이라서 새로운 백성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신 이게 신이라고. 자, 그래서 신민회와 관련 있는 신민회와 관련된 사료지문이다. 평양의 자기회사 등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 신뢰 양성을 전개다. 맞죠? 평양의 자기회사. 장기적 독립전쟁력 기초에 서간도 삼원부에 기지건설한 거 맞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거 맞지? 좌우이계 이념적. 이때는 좌우이계 이념적 대립이 나올 일이 없어. 좌우이계 이념적 대립은 1920년대부터 나와야 되는 거고 1920년대부터 나와야 되는 단어고 그렇다면 좌우이계 이념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협동전선의 일환으로 조직되었다라고 한다면 27년에 조직된 신간회와 근우회를 말하는 거지.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가나다 각각 시기에 전개된 언론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이 신문 물어보는 건데 이모군란 82년이지 아간파천 1896년이지 러일전쟁 1904년이죠. 자, 방문국에서 최초의 국한문체 신문인 한성주보가 간행되었다. 80년대 신문 두 개가 겹는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 나올 수 있지. 야, 나 천독에서 운영한 만세보가 간행되었어? 나 시기에? 만세보는 1900년대에 간행된 신문인데? 틀렸는데? 3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인 독립신문이가 독립신문. 아간파천 다음에가 뭐야? 독립신문. 그 다음에 독립협회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독립신문이 간행되었다. 맞죠?
그다음에 다 양기탁과 영국인 패들에서 대한매일신문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맞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신문만 물어본 건데 신문만 얘기한다면 가시기에는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가 들어갈 수 있다. 1883년 한성순보, 1886년 한성주보. 그 다음에 나시기에는 1896년에 독립신문이 최초고, 그 다음에 1898년에 3개, 황성신문, 제국신문, 매일신문 요 3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기는 1900년대인데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1906년에 만세보하고 경향.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딱 박아두세요. 그래서 80년대, 83년, 86년 한성순보, 한성주보, 그 다음에 90년대 독립신문, 황성제국, 매일신문, 그 다음에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 만세보, 경향 이렇게.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다. 2번.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계약이 발행된 근대신문 창간사이다.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기천을 달리 대접하지 아니하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조선만을 위하여 공평히 인민에게 말할 터인데 우리가 서울 백성만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언하여 주려함. 우리는 바른대로만 신문을 신문을 할 터인 고로 정부 간원이라도 잘못하는 이 있으면 우리가 말할 터이요. 탕간오리를 알면 세상에 그 사람의 행적을 펴일 터이요. 사사로운 백성이라도 무법한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 신문에 설명한 터임.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기. 요게 유일한 힌트 같다. 영문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영문판이 나온 신문은 딱 2개밖에 없다 그랬죠. 영문판은 독립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라고. 독립신문하고 대한매일신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창간사라고 했자 지금. 독립신문 창간사이거나 아니면 대한매일신보 창간사일 거야. 그리고서 그걸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읽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은 방문국에서 발행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신문은 한성순보란 말이야. 1883년 방문국에서. 그래서 한성순보하고 한성주보는 관보로서 방문국에서 발행한 신문이니까 이때 영문판이니까 지금 독립신문도 아니고 대한매일신보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어. 독립신문이라고 한다면 아관파천 후의 상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라면 러일 전쟁 바로 직후 요런 얘기가, 러일 전쟁 1904년 요때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국문전형 띄어쓰기를 사용한 신문이 그게 독립신문일걸? 독립신문. 그러면 이거는 후보로 들어갈 수 있다. 을산의학의 분고에서 장전이 신랴 방성대국이란 논, 이거는 황성신문에 실은 거죠. 이건 제끼고, 한영합작으로 발행하여 가장 강력한 항일론조를 유지했다. 이거는 대한매일신보를 말하는 건데 대한매일신보. 자, 그래서 이거는 가장 맞는 것은 이거 저거야. 독립신문 창간사야. 그래서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16번. 밑줄 친 이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신문으로 여러 가지 신문이 있었으나 제일 환영을 받기는 영국인 베델. 그만 읽어야 돼. 영국인 베델. 양기탁과 베델이 발행한 신문. 대한매일신보. 틀린 거. 사설에서 의병운동을 비도라 하면서 비판했다. 이거는 독립신문에 관련이지. 독립신문. 고종이 을사늑역의 무효를 주장하는 친서를 발표했다. 맞다. 신민의 기간지로 국채보상운동 가담했다. 맞다. 친채호가 독사신론, 맞지? 1908년 독사신론을 발표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나머지는 다 맞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 신문이 창간된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건. 일단은 이렇게 순서가 나오면 크게 연대별로 하라고 했지. 80년대, 90년대, 900년대. 80년대 신분이 눈에 있나? 있지. 한성순보. 그게 없다면 한성주보가 있겠지. 한성순보, 한성주보. 이게 가장 먼저다. 기억이 먼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1890년대 만들어진 신문이 있나요? 있죠. 2개나 있지. 제국신문과 그 다음에 독립신문. 근데 독립신문이 최초지. 그건 최초. 1896년. 최초의 민간신문은 아니야. 그러니까 한성주보 다음에는 이게. 그러니까 같은 90년대라도 독립신문이 먼저야. 그래서 독립신문이 그럼 기억 디귿이야. 그 다음에 제국신문. 제국신문은 이거는 부녀자 대상. 이종일이 간행했다. 개신, 동독이화파 유생이 운영한 신문. 이종일이 간행했다.
그다음에 순 한글로 부녀자 대상 그런 걸 기억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국신문과 같은 해야 1898년. 요거 대신에 황성신문으로 나올 수도 있지. 황성신문은 이것도 동독이아빠 유생, 남궁어, 국한문체, 상지연의 신ля, 방성대고. 그다음에 매일신문도 나올 수 있어. 매일신문 1898, 그러니까 1898년에 세계 제국, 방성, 매일신문. 매일신문은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지, 배제학당 학생회. 그다음에 이제 1900년대로 가야 돼.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가 먼저 나와야 돼. 1904년. 그다음에 이제 만세보, 경향 이렇게 나와야 된다. 자, 그래서 순서 기역, 디귿, 니은, 리을. 2번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문 잘 나오니까 신문 정리해 놓으십시오. 그다음에 18번. 다음 학교가 설립된 시기에 정부의 개화 정치로 가장 시기가 먼 거. 덕원보사 장제연이 장계를 올립니다. 신이 다스리는 곳은 이곳 읍은 해안의 요충지에 있고 아울러 개항지가 되어 소중함이 다른 곳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개항지라는데 해안에 있다는데 함경도 덕원 기억하라고 그랬지. 함경도 덕원의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 개항지, 일본 강화도적 체계를 위해 부산, 원산, 인천. 그러면 종합해 보니까 함경도에 있다, 덕원 주민들이다, 해안, 개항지다, 원산이지. 원산 학사 말하는 거다. 이게 원산 학사. 1883 원산 학사. 이 시기에 정부의 개화 정책. 그럼 머릿속으로 가야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어 알렌에서 운영돼. 이거 맞죠? 광해원. 1880년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었다. 미국인 선교사 알렌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광해원은 광제중원으로 바뀐다. 유경공원 맞지? 이것도 1880년대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된 근대 관립학교. 주로 상류층자재 대상 근대학문. 방문국에서 한성순보, 한성주보. 이것도 80년대 맞지? 교육입국조서. 이게 가장 틀린 거야. 이거는 가보기억대잖아. 가보기억대. 교육입국조서, 근대 교육제도 마련. 가보기억대. 이건 그러니까 연도를 확실히 못 외웠어도 연대로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4번. 다음 조서가 발표되는 시기 정부의 근대화 정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제 짐은 정부에 명하여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길러 새로운 국민의 학식으로서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고자 하니 국민들은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덕과 체와 지를 기억지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국민들의 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국민들의 교육에 있다. 자, 이거 기억하라지. 지, 덕, 체 하면 한다. 나라가 교육에 있다. 나라 건립이 교육에 달려 있다. 이게 바로 교육입국조서죠. 교육조서. 지덕체 중시교육. 가보기억대지. 가보기억대. 그럼 가보기억대에 맞는 건 뭐야? 영어를 교육해 토익과 양성해서 동문학? 이거는 80년대 1883 아니야. 학부 주도로 근대 학교 제도가 마련되고 공사 문서와 교과서 한글 사용을 강화했다. 이게 답입니다. 가보기억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식산흥업정책에 따라 실업과 기술교육 강조했다. 이건 대한제국시기 때문이다. 국문연구소가 설치되고 주시경, 지석경, 한글정리. 이것도 대한제국인데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1900년, 1907년 국문연구소. 자,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밑줄친 이 학교가 설립되던 시기의 상어로 맞는 것을 고르면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그저 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이 아름다운 강산, 조상들이 지켜온 강토를 원수인 일본인들에게 내맡길 수 있겠는가? 총을 드는 사람, 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 할 것이다. 총, 칼을 드는 사람은 뭘까? 의병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이지. 무장투쟁.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을 깨우치는 일이다.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손을 가르쳐 만분의 1이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애국계몽운동을 얘기하겠지. 그래서 결국은 애국계몽운동과 관련해서 민족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하게 된다라는 계획사거든. 그래서 이건 대충 찍어도 대충 민족교육
운동과 관련이 있다. 그거는 특히 을사늑약후 합병 전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성학교하고 오산학교. 이게 바로 오산학교 개교식과 관련되는 연설문이야. 이수문 시기라고 해서 미국 개신교 선교사회에서 배제학당 이화학교가 설립됐다. 이건 80년대지. 그래서 85년 배제학당 아펜젤러라는 미국인 선교사회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이 세운 근대학교 배제학당. 그다음에 1886년 이건 이화학교 스크랜튼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또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인이 세운 여성학교. 그래서 이건 80년대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박스 안에 이거는 1900년대, 1907년이겠지. 신민회니까. 그러니까 안 맞단 말이야. 2번 교육국조서, 근대학교죠. 이건 가보개혁대라고요. 3번 찬양회를 중심으로 순성여학교 설립은 이거는 대한제국 때는 맞긴 맞는데 이때는 1899년 정도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각종 학회가 설립되고 민족계 사립학교가 많이 교육이 실시되었다. 이게 그거란 말이야. 을사늑약 후 합병 전에 우리나라 교육. 요 시기가 바로 뭐야? 학회가 많이 설립되고 민족계 사립학교가 많이 설립되어서 민족교육운동이 활성화되는 시기야. 그래서 일제가 그러한 민족교육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령을 제정하는 거야. 1908년에. 그리고 1907년에 신민회가 조직되고 이 신민회 회원이 운영되었던 학교가 대표적인 민족계 사립학교 중에 2개.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냥 결국은 요 시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 시기의 상으로 가장 맞는 것은 4번이 되는 거지. 4번. 그래서 4번을 답으로. 그 다음에 21번으로 갑시다. 다음에서 나열된 근대 학교가 설립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거. 이거 가끔가다 이 부분에서 순서 발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꾸 보는 거야. 기억, 원산학사 1883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사립학교 함경도 덕원 주민들. 이거는 근대 학문과 무술까지 가르쳤다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배제학당이 먼저다. 요게 좀 같은 80년대지만 순서가 원산학사 83년이야. 그 다음에 같은 해 동문학이 나올 수도 있어. 같은 해 동문학 83년 원산학사 동문학. 물론 동문학은 정부가 설치한 교육기관, 외국어 교육기관. 그다음에 85년에 배제학당 최초의 서양인 선교사가 세운 근대 사립학교. 그 다음에 86년에 유경공원보다 몇 달 전에 이화학당,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80년대 학교는 대충 이 정도로 가. 원산학사하고 동문학, 그 다음에 배제학당, 그 다음에 이화, 그 다음에 유경공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오산학교는 너무나 뚝 떨어져 있잖아. 1907년 신민회. 그러니까 기억, 티귿, 니은, 니을 2번으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다음과 공통되는 종교계 활동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경향, 조불소 조약 이후 신앙의 자유를 획득했다. 그럼 뭐 천주교지 뭐 천주교.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하는 등 사회사업을 전개했다. 이게 답이네요. 일진회와 시청교의 친일행위에 반발해서 성립되었다. 이거는 천도교지. 동학이 바뀐 거지. 동학이. 3대 교주 손병희가 이용구의 일진회와 시청교에 반발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을 민족종교인 천도교로 개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천도교는 주로 어떤 활동을 했어? 교육과 그 다음에 언론 활동을 했죠. 교육과 언론. 대표적인 교육은 보성학교, 동덕학교, 그 다음에 인쇄소, 보성사 간행, 보성사 운영. 그 다음에 언론은 만세보. 3번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을 운영하는 등 동도서기론 입장에서 계몽운동. 이거는 황성신문과 제국신문은 일부 동도개합파 유생들이 운영한 신문이지. 그러니까 일부 유학자지 이거는. 그 다음에 근대 의료보급과 근대교육을 통해 한글복음, 미신탑에 기여했다. 이건 개신교를 말한다. 기독교. 그래서 근대 의료보급과 관련된 대표적인 예가 뭘까? 1883년에 83년인가?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뒤져보세요. 80년대로 가자. 80년대 광해원을 설립하지. 광해원
정부가 광해원을 설립하는데 미국인 선교사. 그래서 미국은 개신교란 말이야 다. 프랑스는 천주교고. 그래서 미국 개신교 선교사 알렌으로 하여금 운영하겠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되고. 교육은 그거지 뭐. 유경공원에 배제와 이화학당. 그다음에 유경공원에 길모, 헐버트 등 미국인 선교사를 초빙해서 자 그런 것들이 다 뭐야 교육운동과 관련이죠. 개신교. 그래서 4번은 개신교로 간다. 기독교. 23번 다음 학교들과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 틀린 거 그러면 배제, 이화, 숭실, 정신. 숭실, 정신은 몰라도 배제하고 이화는 최초가 들어가니까 알아야지. 그러면 이거 기독교, 개신교죠. 그럼 개항 이전 조선에 수용되어 정부로부터 탄압받았다? 틀렸지. 개항 이전에 들어온 거는 천주교죠. 17세기부터. 그 다음에 개항 이후에 들어오는 거지 기독교는 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서. 1번이 틀렸다. 주로 서북지방을 중심으로 보여. 맞지? 서북지방 황해도와 평안도를 중심으로. 근데 의료와 교육사업 맞지? 일제강점기 항일정신이 강한 서북지방에 이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일제는 총독, 암살, 미수사건을 알제죠. 맞지? 이게 바로 백오인 사건의 배경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신민의 해체 사유. 그래서 1번은 천주교, 나머지는 개신교, 기독교. 자, 근데 24번으로 갑니다. 밑줄 친 이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종교는 보성과 동덕, 보성, 동덕, 인쇄소인 보성사, 그다음에 만세보, 천도교지 뭐 천도교. 1번 사회사업과 교육사업에 주력했다. 이건 천주교. 여기서 사회사업이란 고아원과 양로원을 운영했다. 그다음에 교육 천주교? 교육보다는 언론 활동으로 해야 되겠다. 사회사업과 언론, 천주교. 물론 뭐 교육도 있을 수 있지만 사회사업과 언론. 그래서 고아원과 양로원 운영, 그 다음에 경향. 그다음에 2번 손병희가 이용구의 일진의 시청교와 대항하기 위해서 동학을 민족종교로 발전시켰다. 이게 답인데? 천도교 물어보는 거니까. 일제 탄압을 받아 본부가 만주로 이동했다. 이건 대종교 말하는 거죠. 나철 오기오가 만들었다. 본부가 만주로 이동해서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지. 그래서 만주 독립운동의 정신적 영향.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학 성립에 영향을 미친 종교. 그것도 대종교. 그것도 대종교. 그래서 2번이 답. 그 다음에 25번. 다음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나철, 오기오 등은 옛날부터 민간 신앙으로 내려오는 단군 신앙을 발전시켜 민족주의 성격이 강한 이 종교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대종교라고요. 1번 안학사건, 백오인 사건 등으로 일제부터 탄압받았다. 이건 개신교. 이거 황해도 이거 1911년에 안학사건과 백오인 사건 이거는 평안도 황해도 평안도 지역다. 거기는 개신교, 기독교로 가야 된단 말이야. 신민의 해산 사유이기도 하고. 배제, 이화, 숭실 이것도 기독교지. 개신교. 인내천, 사인여천, 시천 이건 동학의 사상이니까 천도교로 가야 되겠지. 천도교. 일제강점기 간도와 연해주야. 연해주 지방 독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이게 답이죠. 이게 대종교죠. 대종교. 자, 그 다음에 26번. 다음 글과 관련이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그 원인을 거슬러 연구하고 잘못된 일을 추측해보니 유교계에 3가지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교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 유교파의 정신이 오로지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한 것이다. 둘째는 여러 나라를 돌면서 천하의 주의들을 강구하려 하지 않고 내가 어린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나를 구한다는 주의만을 지키는 것이다. 셋째, 우리 대한의 육아에서는 쉽고 정확한 문법,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공부를 전적으로 숭상한 것이다. 자, 유교의 폐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기존의 유교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유교를 개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건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이야.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 그래서 박은식을 물어보는 거야. 황성신문과 대한제국신문. 대한제국신문은 대한매일신문으로 바꿉시다. 대한매일신문. 대한제국신문은
대한매일신문으로 바꿉시다. 그래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문의 주필로 활동하기도 했다. 2번 을사조약 체결 후 서우학회, 서북학회,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을 주도했다. 3번 신기선 등이 대동학회를 설립하고 유괴교회를 친일하자 이에 저항해서 대동교를 창립하고 유교의 혁신을 주장한 유교 구신론을 저술했다. 3번 대한매일신부의 독사신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자, 틀린 것을 고르면 이게 문제가 조금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자, 틀린 것을 고르면 일단은 4번으로 갑시다. 일단은. 왜 그러냐면 대한매일신부의 독사신론을 저술해서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하면 이 사람 반드시 신채호지, 신채호. 일단 여기서 일단 답을 고르면 4번을 답을 일단 하세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1번도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문으로 고치시라고 그랬죠. 황성신문과 대한매일신문의 주필로 활동했다. 이건 두 사람이야. 신채호도 될 수 있고 박은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문제를 잘못 낸 것 같아. 자, 그러나 잘못 냈어도 여기서 만약에 잘못 냈다고 하면 수정을 해주겠지 나중에. 그래도 찍어도 뭘로 찍어야 돼? 4번으로 찍고 기다리셔야 돼. 가로 안에 있는 건 박은식이고 4번은 신채호니까. 자, 그래서 1번은 둘 다 알아주세요. 신채호도 그렇고 박은식도 그렇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1번, 4번이 답이 될 수 있으나 일단 답을 4번으로 하자고. 그 다음에 2번, 3번은 맞는 문장이야. 박은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건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27번. 다음 글을 지은 지은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흥망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다.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을 것이며 역사를 알지 못한다면 그 민족의 애국심이 사라질 것이니 역사가 할 책임이 얼마나 큰가. 먼저 민족의 형성 과정을 적고 장차 어떻게 번영하고 어떻게 쇠퇴하였는지, 산업은 어떻게 융성하고 쇠퇴하였는지, 무공은 어떻게 나아가고 물러갔으며 그 문화는 어떻게 변화했으며 다른 민족과의 관계는 어떠하였는지를 서술해야 한다. 만일 민족을 주체로 한 역사 서술이 이루지 않는다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라. 이것도 중요한 글일 수 있는데 이건 신채호의 독사신론의 일부 내용이야. 신채호의 독사신론 1908년에 대한매일신부에 썼다. 민족주의 사학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래서 이 글 대충 읽어보니까 역사는 누구를 주체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민족을 주체로 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건 누굴 물어본다? 신채호. 이태리 건국 상걸전을 번역 소개했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최도통전 등 영웅전기를 서술했다. 최남성과 함께 조선광문을 조직해서 국어 고졸 정력 가능했다. 이게 답이죠. 이건 박은식이야. 박은식. 대한매일신부의 독사신론을 저술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으로 갑니다? 3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맞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번 시간은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